제가 그 무상교육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국민 1인당 부담해야 될 돈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요거 금액은 이 비용이 아니라 다른 비용이에요. 다른 비용인데 그 비용이 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비용 자체, 구축 비용 자체는 이렇게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유치원부터 박사과정까지 무상교육을 제공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챗GPT와 같은 LLM, 그러니까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이제 에이전트 기능을 추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지식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라고 한다 그러면은 실제 사람이나 교수가 사람인 교수, 사람 교사가 하는 그런 학사 행정이라든가 학생 지도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챗 GPT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쓰는 것은 우리가 쓰는 QN을 쓰게 될 겁니다. QN3에서 0.6 빌리언 모델 있어요. 빌리언 모델하고, 그리고 또 딥식이죠. 딥식 R1에서 1.6 빌리언 모델, 이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얘를 이제 과목별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예요. 파인 튜닝.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인스턴스, 어떤 딥식 R1 1.6 빌리언 인스턴스는 수학을 전공하고, 어떤 거는 영어를 전공하고, 어떤 거는 물리를 전공하고, 과목별로 이렇게 파인 튜닝하고, 그리고 또 전공별로 또 파인 튜닝합니다. 전공별로 한다는 것은 어떤 애는 의대, 의학과 에서 특정 과목, 어떤 인스턴스는 법학대학원의 특정 과목, 뭐 민법이든 상법이든 그걸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파인 튜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친구들이 마치 사람처럼 에이전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에이전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교사나 교수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 외에도 학생 개개인의 성격도 파악하고 적성도 파악하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또 지시도 하고, 각종 학사 행정이라든가 업무,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에이전트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능을 추가.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략 이제 과목 수가 대략 한 200개 정도 과목이라고 가정합시다. 200개 과목 또는 전공이 되겠죠. 그죠? 대충 200개 정도면은 얼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우리 박사과정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한 10개 정도 공부하죠.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뭐 등등 한 열 몇 개 할 것 같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학부 과정에서 있는 과목들이 대략 한 100개 정도 될 것 같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합치면 200개나 아니면은 뭐 최대 맥시멈에서 한 500개까지 가능하다고 가정합시다. 500개 과목을 하고, 그러면은 500개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500개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이 인스턴스들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명의 가상 교수가 될 거예요. 얘네들은 500명의 어떤 가상 교수가 됩니다. AI 교수라고 할게요. AI 교수 혹은 AI 교사가 되죠. 그죠? 교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구성이에요. 이 500명의 AI 교사가 뭘 하느냐 하니까 이제 5,000명의 학생들을 5,000명이 아니고 5천만 명입니다. 한국 인구죠. 한국 인구 5천만 명의 학생들을 한국 인구 각각을 지도하는, 무슨 말이냐니까 평생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평생 교육. 지금처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은 기존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어떤 사람들, 사람 교사나 사람 교수,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AI 에이전트니까는
얘네들은 기존의 어떤 사람 교사 혹은 교수하고, 그리고 또 교직원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부나 교육청의 직원,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기능도 같이 수행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이 내가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하고, 학교의 교직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부의 어떤 행정 업무나 정책 입안을 하는 그런 관료이기도 하다. 세 가지 기능을 다 동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AI 에이전트는 그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AI죠. 자, 이런 시스템 우리가 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비용이 LLM 개발비라든가 파인 튜닝 비용이라든가 크라우드 구축 비용, 어쨌거나 이런 에이전트들이 살아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에이전트들이 사람이 아파트에 살듯이 에이전트들도 사는 곳이 이 클라우드에서 산단 말이에요. 클라우드를 구축해야 될 것이고, 전기료도 필요하고, 그리고 통신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당 적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5만 원, 10만 원 이 금액은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데서 나왔을 때 다른 데서 나왔고,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500원입니다. 500원, 연간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원이고, 이걸 이제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 500원과 1000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5만원, 10만원은 제가 그때 지난 영상에서 왜 얘기했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R1에다가 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던진 게 이런 내용으로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계산을 한번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요 내용입니다. 이전 질문을 참고해서 제가 이전에 R1에다 비슷한 질문들을 여러 번 던졌습니다. 던져가지고 최대 20개 과목, 초중고에서 20개, 그리고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에서 200개 해서 이제 QN 0.6 빌리언하고 딥식 R1 1.6 빌리언, 이 두 개의 모델은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얘네들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겁니다. 파인 튜닝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특정 영역에만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R1 R1 최대가 몇 개인가요? 671빌리언인가 그럴 거예요. R1 671빌리언 모델. 이제 파라메타 수가 671빌리언이란 말이죠. 이건 671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 얘네들은 범용입니다. 제네럴 퍼포스에. 제네럴 퍼포스에서 무슨 말이냐니까 전부 다 잘해요. 전부 다 잘하지만 특별히 잘하는 건 없습니다. 다 잘하지만은 다 잘 알고 있지만 타이핑하기 힘드네. 있지만 특별히 잘 아는 건 없다. 아는 분야는 특별히 잘 아는 분야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특별히 잘 아는 수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AI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특별한 분야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에 비유한다 그러면 모든 측면에서 다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수준이죠. 근데 얘네들을 이제 1.6 빌리언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보다 파라미터 수가 거의 뭐 500분의 1 수준으로 4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다 잘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 다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좀 상당히 멍청한 모델이라고 봐야 됩니다. 상당히 멍청한 모델. 사람의 기준에서 멍청하단 말이 아니에요. AI 기준으로 봤을 때 멍청하단 말입니다. 사람으로 보면은 사람보다는 훨씬 똑똑하죠. 어쨌거나. 근데 얘네들을 특정 분야에 아주 똑똑한 애로 만드는 겁니다. 분야에 아주 똑똑한 친구로 만드는 거. 요걸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인 튜닝. 그래서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다른 분야는 잘 모르는데 민법,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 분야는 아주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법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는 영어나 뭐 화학이나 생물은 잘 모르는데 수학 분야에서만큼은 전 세계의 모든 수학 교과서를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친구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이제 클라우드에다 넣어놓고, 이제 니들은 5천만 인구들
이거를 학습을 지도를 해라 하고 시키는 거죠. 그래서 5천만 인구 각각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개개인의 성격도 파악을 하고 개개인의 역량도 파악을 하고 이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학습을 지도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뭐 질문에 답한다는 게 아니에요. 학습 지도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지도는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도가 비단 질문에 답변하는 거, 이거는 기존의 LLM들이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특성과 적성과 지능과 능력 등을 파악을 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겁니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지능적인 에이전트가 되죠. 사람이, 이것도 또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혼자서 1000만 명을 지도할 수는 없어요. 혼자서 많아야 뭐 100명까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AI는 혼자서 1000만 명하고 동시에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AI죠. 그죠? 이제 그런 점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AI 분야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뭐 어떤 의미인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랑 얘기를 해주는, 누군가 연애를 하는 그런 AI가 있는데, 그 AI가 알고 보니까 자기 혼자 나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 접속자 수가 10,000명 만 명이랑 동시에 서로 사랑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게 가능한 게 AI란 말이에요. 자, 그 점을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 영화 속의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러면 가장 큰 비용이 어디 들어가느냐니까 클라우드 구축과 운영 비용, 이게 제일 큰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지엽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빼자 말이에요. 물론 LLM 개발비도 뭐 수백조가 들어간다, 수십조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미 만들어진 LLM을 쓰면 되지 굳이 뭐 우리가 그걸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미 뭐 QN이나 딥식 R1 오픈소스 모델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코드를 수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업무에 맞게끔 코드를 수정해서 쓰면 되니까 이 비용을 빼버려서 미미하죠. 그리고 파인튜닝 비용도 사실 미미해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인튜닝 같은 경우 세상에 예를 들어 수학 교사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수학 교사 만들면은 수학 교사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 만들려고 하면은 세계의 모든 수학 교과서를 가져와서 다 입력하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수학 교과서와 수학 서적, 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다 합치면은 한 10,000권 좀 된다고 합시다. 10,000권을 입력하면 끝이에요. 10,000권 입력하는 거는 시간 뭐 하루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파인튜닝하는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이제 전기료와 통신료가 상당히 들어요. 그죠? 전기료도 많이 들고 통신료도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일단 차치하고 클라우드 구축 비용만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통신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와이파이가 우리나라는 전력이 다 깔려 있으니까 별도의 뭐 와이파이를 깐다거나 할 필요는 없죠. 그죠? 기존의 와이파이를 쓰면 되고 기존의 데이터 통신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또 많이 먹게 되는데, 또 전기료를 절감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차치하고 클라우드 구축 비용,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구축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업데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및 업데이트, 끊임없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비용이 가장 큰 비용입니다. 근데 이 비용만 따졌을 때 1인당 한국인 5천만 명이 1인당 비용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인가? 요걸 이제 물어본 게 이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비싼 엔비디아 칩보다는 지금 각광받고 있는 화웨이 칩이죠. A20 같은 거. 그죠? 얘네들은 엔비디아 칩보다 가격은 절반이고 성능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써서 구축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겠는지 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쭉쭉 읽어보고 이렇게 정말 똑똑해요. R1이 저는 개인적으로 R1이 제일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클로드나 구글의 딥 리서치가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똑소리 나게 하는 거는 R1이에요. 말이 짧으면서 똑소리 나요. 그래서 이 계산한 결과가 이 친구가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또 계산 쪽쪽 넣어줘. 나와서 1인당 부담금이
연간 62원이 나왔어요. 근데 연간 62원도 클라우드 구축 비용이 62원이란 말이지, 이게 1년간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걸 고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유치원 초등생들이 인구가 이 정도 될 것이고, 얘네들이 이 정도 쓸 것이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이 정도 될 것이고, 대학원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원생들이 제일 많이 쓰지 않겠는가.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이 대학생이고, 그 다음이 고등학생이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따졌을 때 62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축 비용이 62원이니까 이걸 이제 5년간 감가상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뭔가 좀 계산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5천만 인구가 전부 다 하루 2시간씩 인스턴스를 이용한다고 상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5천만 인구가 하루 2시간씩 이걸 이용한다는 건 사실상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일단 맥시멈을 잡은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책 보고 공부하지 주구장창 이 AI만 붙잡고 얘기를 공부를 할 리는 없단 말이에요. AI는 자기가 필요할 때 질문하고 뭐 문제 풀고 자기가 푼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달라, 이런 식으로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시간씩 쓰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하루에 2시간 쓴다고 가정하고, 전 국민이 다 박사과정 학생들만큼 이 AI 우리 클라우드를 쓴다고 가정을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맥시멈을 잡아라고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았더니 이 친구 또 다시 계산했습니다. 계산했더니 이제 요금이 껑충 뛰었어요. 껑충 뛰어가지고 구축 비용 얼마고 연간 14,72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늘어났죠. 그죠? 가중치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했는데, 근데 이것도 너무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니까, 그러니까 감가상각하고 클라우드 유지 보수, 우리 업데이트 비용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금액을 산정하라고 제가 또 지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친구가 IT 장비 수명 이제 5년 잡고, 그죠? 그리고 구축 비용을 5년으로 해서 감가상각하고 운영 비용,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 비용을 합한 다음에 이제 1인당 부담금을 산출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이번에는 이제 계산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해서 이제 기본 가정, 그래서 구축 비용이 이 정도 될 것이고, 감가상각이 이렇게 될 것이고, 유지 보수가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전 시스템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똑같은 시스템인데 이렇게 이제 계산했을 때 1인당 균등 부담한다. 5천만 인구가 균등해서 부담한다고 했을 때 이제 1,895원이 되는 거예요. 1인당 연간이죠. 그럼 연간 1,895원씩을 맥시멈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0세부터 80세까지 남자 여자 따질 것 없이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박사과정 학생들만큼 열심히 공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1인당 부담해야 될 금액이 1,895원이란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100원 내지 200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100원. 연령대별 가중치도 또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구성해서 이렇게 해서 1,475원. 이게 아마 맥시멈으로 가장 적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 한다 그러면 738원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겁니다. 자, 요게 사실 맞아요. 여기 맞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5만원에서 뭐 10만원 이렇게 대충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 73,600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축 비용이죠. 모든 구축 비용을 초기에 요만큼을 구축하는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구축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뭐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사실상 이런 시스템, 뭐 유치원부터 해서 박사과정까지 개개인의 학습을 지도하는 기존의 교사와 교수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기존의 학교 교직원 역할도 수행하고, 그리고 기존의 교육청과 교육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1인당 국민 부담 금액은 사실상 100원에서 200원 수준. 1인당 부담금은 100원에서 200원. 요금에 이 시스템을 충분히 다 구성하고 구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계산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 뭐 뻥튀기 한다 하더라도 맥시멈 2,000원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5만원과 10만원이
구체적으로 이 금액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5만원, 10만원 했었는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사이트를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필코리아, 필KR이죠. 수소의 필KR, KR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체제, 새로운 사회 체제에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와 있어요. 근데 속도가 좀 느려지긴 했는데 데이터를 좀 많이 추가했더니 속도가 많이 느려졌긴 했습니다. 했는데 사이트를 아주 많이 바꿨습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자동아파트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ICT INC라고 하는 파트 있어요. AICT INC는 우리 팀 주피터가 작년 7월 달에 만든 법인이에요. 이 법인인데 이 법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들어와서 한번 다들 들어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